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 고놈입니다. 오늘은 명예퇴직금에 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적인 얘기도 있지만 저희가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이 명예퇴직금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명예퇴직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명예퇴직금 얘기가 나왔을 때 갑자기 근로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혹스럽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많이 질문을 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가 명예퇴직금을 얼마를 주기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법적으로 얼마를 받아야 되냐 이렇게 많이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명예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어느 정도를 받아야 적정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주세요. 근데 얼마가 적당하다라는 점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게 법에서 뭐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 사정이라든가 근로자의 뭐 근속 연수라든가 이런 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조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그 배경과 그 관련한 법적 쟁점, 그 다음에 회사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제안을 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명예퇴직금을 얼마를 요구를 하실 때 그 판단 기준이 서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우선 명예퇴직금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명예퇴직금은 보통 회사가 정리해고, 즉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인원들을 지금 안고 가기에는 인건비 문제 때문에 회사가 휘청휘청 하니까 이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안고 가야 될 이 근로자에 대해서 내보낼 수 있는, 즉 해고 사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퇴사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명예퇴직금이라는 금액을 얹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이럴 때 명예퇴직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말은 구조조정이라고 하지만 회사가 근로자들한테 명예퇴직금이라는 그 금품을 제안을 하고 결국에는 근로자한테 사직서를 받아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회사 사정에 의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회사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왜 법상으로 어려운 건가요? 간단히 우선 해고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근로자의 사유에 의한 해고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그 사유에 의한 해고가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구조조정에 의한 정리해고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 사유가 아닌 회사 경영상의 사유다 보니까 그 법에서도 해고 요건을 조금 더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히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해고를 회피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선정을 하고 그에 의해서 해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50일 전에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과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해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법상 정해진 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명예퇴직금을 제안을 하고 사직서를 받는 이런 방법을 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네, 이런 배경 하에서 그러면 회사가 명예퇴직금으로 얼마를 제안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 얼마를 제안을 할 때 회사 입장에서 뭐를 판단 요소로 삼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보통 이제 고려 대상으로, 회사들이 고려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요소는, 첫 번째는 우선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요소가 회사 재정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조금 더 어려우면 조금 더 작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 거고, 조금 상황이 나은 상황이라면 조금 더 많이 지급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고려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그 해고 대상자의 근속연수도 많이 고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그동안 근속을 하면서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그 기여분에 대한 보상을 조금 더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이 첫 번째, 두 번째 요소 같은 경우에는 네. 그야말로 고려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부가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린 부분은 회사 입장에서는 꼭 고려를 해야 될 요소라고도 볼 수 있고, 여러분도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뭐냐면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의 리스크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만약에 이게 명예퇴직금을 제안을 하고 사직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원치 않고 끝까지 나는 원치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의사를 밝혔을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 해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 해고를 했을 때 회사 입장에서 부담해야 될 그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해고를 당하게 되면 이 해고가 부당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는데 법원으로 바로 가서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비용도 안 들고 기간도 적게 걸리는 노동위원회라는 그런 행정기관을 통해서 다투게 됩니다. 우선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다투게 되는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네.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인정이 됐는데 사측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로 가서 이거를 또 다투게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여기에서도 나온 결과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불복을 하고 싶을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해서 결론적으로 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갔을 경우에 사건이 전체적으로 종결이 되는 데는 대략적으로 한 3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3년. 네. 그 기간 자체를 정리를 좀 해보면 네네. 뭐 최소 60일에서 최대 3년까지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만약에 3년까지 이 사건을 끌고 갔는데도 해고가 부당하다라는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네.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뿐만 아니라 이 해고 기간 중에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최대 2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까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또 뿐만 아니라 그 임금에 대한 지원이자 20%도 부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는 원직 복직까지 시켜야 되겠죠. 네, 또 소송까지 간다면 소송 비용까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이런 리스크, 법적인 리스크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명예퇴직금 얼마를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금액을 정할 수밖에 없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가적인 요소도 또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되겠죠.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명예퇴직금은 회사와 대상 근로자가 정해야 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그 정하기 위해서 고려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고려가 되는 요소가 그 분쟁 기간, 만약에 해고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분쟁 기간 동안의 임금, 그러니까 60일에서 최대 3년 사이의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들어봤던 최대 금액은 3년치 정도였고, 네. 다음 최소 금액은 한 달치 정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희한테 만약에 명예퇴직금을 얼마를 받아야 되고 얼마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 회사 상황도 알아야 되고요. 그 대상 근로자의 뭐 기여도라든지 아니면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다. 결국은 정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말씀을 드려봤는데, 앞으로 뭐 명예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이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ta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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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mpa, stalla, pumpa, stalla, pumpa, sta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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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mpa, stalla, pumpa.